2026년 3월 중동상공에 전례 없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국제 유가가 폭등했고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 와중에 한 도시에 운명을 바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수십 발의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이름이 레이더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의 엄청난 획기적인 무기였는데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 나토 방공 분석가 에밀리 하트만은 믿기 어려운 데이터를 발견합니다. 요격률 96%, 서방의 최신 무기들도 장담하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며칠 뒤 중동 왕실은 한국에 긴급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엔 도시 전체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든 한국의 컨택은 중동 정세와 세계 방산 지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엄청난 찐 무기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출신입니다. 나토 방공체계 분석가로 일한 지 12년째였죠.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평가가 제 전문 분야였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무기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어요. 그게 제 원칙이었죠. 2026년 3월 브뤼셀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UAE 방공망 평가 프로젝트에 파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 긴장이 급격히 높아진 시점이었죠. 국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어요. 며칠 뒤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나서자마자 느껴진 건 긴장감이었어요. 거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군 차량이 눈에 띄게 많았죠. 호텔로 가는 길에 운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사이렌이 울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다음날 아침 UAE 국방부 지휘센터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전문가들도 보였죠. 모두 같은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UAE 방공사령관이 현황을 설명했어요. 패트리엇 시스템 8개 포대, 프랑스제, 크로탈 4개 포대, 그리고 한국산 천궁 2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회의 후 동료 미국 분석가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천궁 시스템 알아?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국산이라고 하니 성능은 글쎄요?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천궁 시스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고도 15km, 패트리엇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스펙은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 이틀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보기관이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규모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UAE군은 방공체계를 최고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저도 지휘센터로 호출됐어요. 지휘센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는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사령관이 각 포대에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시스템 가동 준비, 요격 미사일 장전 완료하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제 역할이었어요. 그날 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실전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록을 시작했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방공작전이 아니라는 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 하늘에서 무엇을 증명할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공격은 새벽 2시에 시작됐습니다. 레이더가 먼저 포착했어요.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UAE를 향하고 있었죠. 지휘센터 전광판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8개가 됐어요.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격 개시. 각 포대에서 응답이 들려왔죠. 패트리엇 1번 포대 발사, 천궁 1번 포대 발사, 프랑스 크로탈 3번 포대 발사.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성공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이었어요. 두 번째도 성공, 이번엔 천궁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격 미사일들이 차례로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지휘센터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하지만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공격은 40분간 이어졌죠. 레이더에는 계속 새로운 표적이 나타났어요. 최종적으로 32발의 탄도미사일이 감지됐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움직여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발사 시각, 요격 시각, 고도, 속도, 모든 걸 남겼죠. 공격이 멈췄습니다. 지휘센터가 조용해졌어요. 사령관이 각 포대에 피해 보고를 요청했죠. 다행히 도시에 떨어진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모두 요격됐거나 사막에 떨어졌어요. 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32발 중 29발이 요격됐어요. 나머지 3발은 무인 지역에 낙하했죠. 요격률 90%.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시스템별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패트리엇은 15발을 발사해 13발 요격에 성공했어요. 요격률 87%. 예상 범위였죠. 크로탈은 5발 발사해 4발 성공, 80%였습니다. 그런데 천궁은 달랐습니다.
12발을 발사했어요. 그중 11발이 명중했죠. 요격률 92%.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실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정확했죠. 더 놀라운 건 반응 시간이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표적 포착부터 발사까지 평균 12초가 걸렸어요. 패트리엇은 18초였죠. 6초 차이. 실전에서 이 차이는 생사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분석 끝났어?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궁이 이렇게 높은 요격률을? 그가 되물었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이번 교전에서 가장 안정적인 요격 성능을 보였다. 제 손으로 직접 쓴 문장이었어요. 보고서는 나토 본부로 전송됐습니다. 그리고 UAE 국방부에도 공유됐죠. 오후에 사령관이 저를 불렀어요. 그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물었죠. 박사님, 이 수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UAE는 몇 년 전 한국산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었죠. 당시 서방 언론은 회의적이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이 증명했어요. 천궁은 작동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천궁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했다고 나와 있었죠. 20년 넘게 연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놓친 게 뭘까? 독일에서 일할 때 저는 늘 서방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전부였죠. 한국 무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더 나았어요. 잠들기 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생각으로 개발했을까? 그들은 이 순간을 알고 있을까? 중동 하늘에서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92%, 12초, 11발 명중. 이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부다비는 다시 평온을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휘센터 안은 달랐죠. 긴장이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오전 회의에 참석했어요. 사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죠. 현재 요격 미사일 재고 현황입니다. 패트리엇 32발 남음, 크로탈 18발, 천궁 24발.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공격을 막기엔 부족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난번 공격이 32발이었죠. 이번엔 더 클 거라고 정보기관이 경고했습니다. 최소 50발 이상. 현재 재고로는 절대 막을 수 없었어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패트리엇 추가 공급은 최소 3주 걸립니다. 그가 말했죠.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크로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일정상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주가 접촉했습니다. 천궁 미사일 긴급 공급이 가능한지 물어봤죠. 회의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대답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응할까? 계약이 없는 긴급 공급이었어요. 게다가 거리도 멀었죠. 독일이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후에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란이 대규모 보복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였어요. 목표는 아부다비와 두바이. 시점은 일주일 이내. 저는 자료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죠. 이건 단순한 군사시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목표였어요.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많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속삭였습니다. 결국 한국에 달렸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천궁이 가장 빠르게 공급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게다가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응하느냐였죠. 이틀 뒤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지원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령관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죠. 천궁 요격 미사일 60발을 공급받습니다. 수송은 UAE 공군이 직접 담당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양도 많았죠. 60발이면 지난번 공격의 2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회의 후 UAE 장교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한국 측 기술자들이 인계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가 말했죠. 박사님도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이터만 보면 되는 분석가가 왜 현장에 가려고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었죠. 다음날 아침 출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UAE 공군 수송기 2대가 대기 중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죠. 처음으로 한국에 가는구나. 어떤 나라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무기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가 멀어졌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천궁 시스템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궁금증이었죠. 호기심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존경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나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3월 중순이었지만 쌀쌀했습니다. 거기보다 추웠어요. 공항 활주로에 군용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장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합니다, 박사님. 그가 영어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락고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 천궁 요격 미사일들이 정렬돼 있었죠. 60발. 하나하나 점검 중이었습니다. 흰색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김정훈. 한국 항공우주산업 수석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죠. 그의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점검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김정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각 미사일당 30분입니다. 전체 점검 완료까지 이틀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꼼꼼하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프리전에 쓰일 무기니까요. 한 발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책임감이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납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무기였어요.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검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기술자들은 미사일 하나하나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센서 작동 확인, 추진체 상태 점검, 유도 시스템 테스트, 모든 걸 기록했죠. 저도 데이터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어요. 김정훈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가 말했죠. 저는 망설이다 물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된 건 처음 봤습니다. 보통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놀랐어요. 하지만 정부가 빠르게 움직였죠. 왜일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정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UAE가 우리를 믿어줬으니까요. 실전에서 증명됐잖아요. 이제 우린 그 신뢰에 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저녁 무렵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UAE 측과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배석했죠. 주제는 미사일 공급뿐만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협력도 논의됐어요.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UAE의 원유 공급 안정성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번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UAE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양국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합시다. 저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동맹이었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 한국은 에너지를, UAE는 안보 기술을, 그리고 그 중심에 천궁이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됐어요. 김정훈 씨가 최종 보고서를 제게 건넸죠. 60발 전부 합격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싣기만 하면 됩니다. 적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미사일을 하나씩 들어올렸어요. UAE 수송기 화물칸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죠. 한국 기술자들이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 확인했어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김정훈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실례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잘 작동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공식 보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이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감사한 건 저희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무기가 사람을 지키는 걸 보고 싶어 하는구나. 파괴가 아니라 방어를.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공항이 멀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에 김정훈 씨 이메일을 저장했죠. 약속을 지키려고요. 그에게 꼭 알려줄 겁니다. 그의 미사일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15시간 뒤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미사일들은 즉시 가포대로 배치됐어요. 저는 지휘센터로 돌아왔죠. 모니터를 켰습니다. 레이더가 작동 중이었어요. 다음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천궁 미사일 84발이 장전돼 있었죠. 패트리엇과 크루탈까지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부다비는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건 폭풍전 고요였죠. 3월 28일 아침 정보기관이 긴급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번역문을 읽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성명은 이랬습니다. UAE의 배신 행위에 대해 응징할 것이다. 우리는 300발의 정의를 준비했다. 아부다비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 300발.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500이 아니었습니다. 300발이 맞았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령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가 말했죠.
현재 우리 요격 미사일 총합은 134발입니다. 300발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미국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요격률 90%로 계산하면 140발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나머지 160발은 누군가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죠. 도시에 떨어진다는 걸. 저는 급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현재 방공망으로 최선을 다해도 150발 정도가 한계였어요. 150발의 탄도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지원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까? 그가 물었죠. 미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패트리엇 긴급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프랑스도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UAE 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요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회의실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사령관이 물었죠. 가능할까요? 이미 60발을 받았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응할까? 이번엔 양이 달랐어요. 최소 100발은 더 필요했죠. 그건 한국군 자체 물량을 건드려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UAE는 시도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통화는 30분간 이어졌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한국이 검토하겠답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이번엔 복잡합니다. 자국군 배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건가?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답변은 언제 나옵니까? 국방장관이 대답했어요. 이틀 안에 알려준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너무 짧았어요. 한국이 그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0발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부다비 인구는 150만 명, 두바이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었죠. 방공망이 뚫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었어요. 오후 3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였어요. 사령관이 받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사령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연신발했죠. 전화를 끄는 사령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천국 미사일 100발을 추가 지원합니다. 회의실에 환호가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죠. 100발. 이제 총 184발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봐요. 자기 나라 물량까지 뺏어준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죠. 이게 동맹입니다. 사령관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UAE가 위험에 처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다. 우리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긴급 수송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번엔 한국 공군도 함께 움직였어요. 수송기 3대를 동원한다고 했죠. 이틀 안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지켜봤어요. 이란은 언제 공격할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한국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 150만 명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것을 내주고 있다는 거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고. 데이터만이 아니라 의미도 함께. 한국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나토 본부에 제대로 보고해야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한국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100발의 천국 미사일이 무사히 인도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제 총 184발, 300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흘 뒤 UAE 국방부에 항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저는 회의실에서 통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말했답니다. 우리와 계약한 천국 미사일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UAE 국방장관이 설명했어요. 긴급 상황이라 일정을 조정했다고. 양해해달라고요. 사우디 측은 강경했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도 안보 위협에 노출돼 있어요. 한국은 우리를 차별하는 겁니까? 통화는 냉랭하게 끝났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쿠웨이트도 항의했어요. 우리 계약 물량도 늦어졌다고 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UAE 지원을 위해 다른 국가 납품 일정을 조정한 게 드러난 겁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UAE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어요. 상황이 심각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중동에 100억 달러 규모 방산 수출을 했어요. 천궁뿐 아니라 K구 자주포, 천마 방공 시스템까지. 주요 고객은 사우디, UAE, 이집트, 쿠웨이트였죠. 이들이 등을 돌리면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UAE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미안합니다. 우리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네요. 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해했죠. 그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죠. 저는 김정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려스럽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옳은 일, 맞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큰 게 아닐까요? 사우디 언론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계약 신뢰 저버려, 중동 방산 시장 혼란, 제목들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답답했죠. 왜 한국이 그랬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한국이 잘못한 걸까요? 저는 포크를 내려놨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선택했어요. 이익보다 동맹을.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계약은 지켜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UAE는 지금 300발 공격 위협에 노출돼 있어요. 한국은 그걸 봤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침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이 옳았다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쿠웨이트가 추가 계약 검토를 보류한다고 발표했죠. 이집트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방산 주식이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괴로웠습니다. 객관적으로 써야 했어요. 데이터 중심으로요. 하지만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한국이 보여준 용기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동맹 관계를 우선시했다. 이는 계약상 리스크를 수반하지만 전략적 신뢰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부족한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최선이었죠. 밤늦게 UAE 국방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참석해달라고 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회의일까? 다음날 아침 회의실에 갔습니다. UAE 왕실 고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중동 각국 대사들도 보였죠. 사우디, 쿠웨이트, 이집트, 오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UAE 국방장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죠. 이 회의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가 사우디 대사를 봤죠. 한국의 납품 지연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사우디 대사가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계속 말했죠.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지.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3월 첫 공격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저도 작성에 참여한 자료였죠. 32발 공격, 29발 요격, 시스템별 성능 비교가 표시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이 92%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패트리엇은 87%, 크로탈은 80%였어요. 이건 실전 데이터입니다. 쿠웨이트 대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관심이 생긴 거였어요. 국방장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반응 시간 비교가 나왔습니다. 천공 12초, 패트리엇 18초, 그리고 가격이 나왔습니다. 천공 한 발은 패트리엇의 60% 수준이었어요.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저렴했죠. 이집트 대사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300발 공격을 예고했을 때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재고가 바닥났거든요. 서방 국가들은 시간이 없다고 했죠. 그때 한국이 응답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틀 만에 결정했습니다. 자국 군물량을 조정해서라도 돕겠다고요. 60발을 보냈고 부족하다니 100발을 더 보냈습니다. 질문도 없이요. 사우디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계약을 지키고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150만 명의 생명을 선택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 적혀 있었죠. UAE가 위험에 처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다. 우리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하늘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오만 대사가 물었습니다. 항공 시스템, 우리도 도입 검토가 가능합니까? 국방장관이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쿠웨이트 대사도 말했습니다. 납품 지연건 이해합니다. 긴급 상황이었으니까요. 대신 우리도 추가 계약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집트 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더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국방부가 관심 있어 할 겁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봤어요. 박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자료를 열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궤적, 명중률, 시스템 안정성,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동시다모표 요격은, 전자전 환경에서는, 야간 성능은? 저는 하나하나 답했죠.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실전에서 검증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우디 대사가 UAE 국방장관에게 다가갔어요. 악수를 청했죠. 이해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좋은 파트너를 뒀군요.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가 물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실례로요. 오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가 천궁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쿠웨이트는 K9 자주포 계약을 확대하겠다고 했죠. 이집트도 실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결단은 단기적 손실을 초래했으나 장기적으로 중동 시장에서 신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어요. 공동이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맞아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신뢰, 용기, 동맹.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웨이더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어요. 300발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준비됐습니다. 천궁 184발이 장전돼 있었어요. 한국이 보낸 무기들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공격이 오면 꼭 기록하겠다고. 한국 미사일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는지 김정은 씨와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자기 것을 내줬는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4월 3일 밤 11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가 대규모 발사를 포착했어요. 이란 영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이 솟아올랐죠. 지휘센터 전광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0, 100, 150, 200. 멈추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283개 표적이 확인됐죠. 예고했던 300발에 근접한 숫자였습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포대 최대 전투 태세. 각 포대에서 응답이 들려왔어요. 천궁 1번 준비 완료. 천궁 2번 준비 완료. 패트리엇 1번 준비 완료.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첫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먼저 발사했어요. 하늘이 밝아졌죠. 요격 미사일들이 불꽃을 뿜으며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패트리엇, 크로탈이 동시에 발사됐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요격 성공, 요격 성공, 요격 성공.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표적이 계속 나타났죠.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00발이 요격됐어요. 하지만 183개가 남았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모두 막을 수 없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 발사가 이어졌어요. 한 포대에서 30초 간격으로 4발씩 쏘아 올렸죠. 정확했습니다. 미사일 하나하나가 목표를 찾아갔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200발 요격 성공. 83개가 남았어요. 제임스가 외쳤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죠.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궁 3번 포대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미사일 재고 소진 임박. 사령관이 명령했죠. 패트리엇 4번 포대 해당 구역 커버하라. 시스템들이 서로 보완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250발 요격됐어요. 33개가 남았죠.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만 응시했어요. 요격 미사일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천궁 1번 포대가 마지막 발사를 했습니다. 2발이 동시에 올라갔어요. 둘 다 명중했죠. 33개가 31개가 됐습니다. 패트리엇이 3발을 더 잡았어요. 28개, 25개.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크로탈이 4발을 유격했어요. 21개. 천궁 2번 포대가 5발을 연속으로 잡았죠. 16개. 45분째 표적이 10개 남았습니다. 모든 포대가 집중 사격을 시작했어요. 하늘이 불꽃놀이처럼 밝았죠. 하나, 둘, 셋, 넷. 표적들이 사라졌습니다. 5개가 남았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최종 발사를 준비했어요. 사령관이 숨을 참았죠. 발사 3발이 올라갔습니다. 모두 명중했어요. 2개가 남았죠. 패트리엇이 발사했습니다. 한 발 명중.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모두 화면을 봤죠. 천궁 1번 포대에서 최후 발사 준비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발사 요격 미사일이 올라갔어요. 궤적이 표시됐죠. 도착점에 도달했습니다. 명중. 마지막 표적이 사라졌어요.
지휘센터가 폭발했습니다. 카노성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껴안았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283발 중 278발 요격, 5발은 무인지역 낙하, 요격률 98%.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믿기지 않았죠. 시스템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천공이 162발을 쏴서 157발 명중, 요격률 97%였어요. 패트리엇은 93%, 크로탈은 92%였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부다비는 무사했어요. 도시는 평온했죠. 사람들이 깨어나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채로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오타가 계속 났어요. 지우고 다시 썼죠. 천공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한국 기술이 150만 도시 인구를 지켰다. 김정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약속 지킵니다. 당신들의 미사일이 해냈어요. 283발 공격, 98% 요격, 150만 명이 살아있습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한참 뒤였어요. 아마 밤이었을 겁니다. 울컥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읽었어요. 다들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게 사람을 지켰다니. 이보다 큰 보람은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왜 우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동 각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사우디가 천궁 6개 포대 도입을 결정했죠. 쿠웨이트는 4개 포대, 이집트는 8개 포대를 계약했습니다. 오만, 바레인, 카타르도 협상을 시작했어요. UAE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그가 말했죠.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신뢰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 신뢰로 살아남았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 명령이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라고 했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강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아니, 아부다비에는 한강이 없죠. 하지만 저는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가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가 멀어졌어요. 저 도시를 지킨 건 천궁이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증명했다. 힘은 크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했어요. 네토 고위급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었어요. 발표장에 들어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반상에 섰죠.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동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기적을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98% 요격률, 278발 성공, 150만 명 생존.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말했습니다. 용기를 말했죠. 자기 것을 내준 결단, 계약보다 생명을 선택한 순간을, 운명의 진짜 의미를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한국 기술 수준은, 도입 가능성은?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자신있게요. 회의 후 독일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보고서 추가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꺼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를린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독일의 하늘,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사람들은 모르죠.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천궁이라는 미사일을, 김정은 씨와 그의 팀을, 98%라는 숫자를, 150만 명의 생명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내가 본 한국, 그들이 지킨 하늘. 글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웠냐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었다고. 그들이 신뢰를 선택한 순간, 생명을 지킨 순간. 여러분은 어떤가요? 언제 자랑스러웠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증명했는지. 감사합니다.